안녕하세요. 오늘 세미나를 진행하게 된 강민혜입니다. 저는 VA를 주제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VA에 대해서 하루 만에 발표를 다 하기에는 내용이 조금 많다고 생각하여 오늘은 VA를 이해하기 위한 사전 지식을 중심으로 세미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설명드릴 내용에는 확률 통계의 개념이 꼭 등장해서 그 용어들을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확률 실험은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실험입니다. 그리고 확률 사건은 그 확률 실험을 통해 나온 결과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전을 던지는 실험을 해본다고 하겠습니다.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지 뒷면이 나올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동전 던지기는 확률 실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동전을 던져서 나올 수 있는 결과물, 앞면이 나오는 경우, 뒷면이 나오는 경우 각각을 확률 사건이라고 합니다. 만약 앞면 사건의 확률을 0.6, 뒷면 사건의 확률을 0.4라고 한다면 우측의 사진처럼 나타낼 수 있습니다. P 앞면 사건은 0.6, P 뒷면 사건은 0.4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건을 숫자로 바꿔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앞면 사건을 1로, 뒷면 사건을 0으로 정의를 한다고 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때 사건을 숫자로 가질 수 있는 이 대문자 x, 이 변수가 확률 변수가 됩니다. 정리하면 확률 실험을 통해 나오는 사건을 실수로 대응하여 그 대응된 숫자를 값으로 가질 수 있는 변수, 이것을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변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대응을 강조하면 변수라고 하기보다는 함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표현은 모두 확률 변수를 나타내는 표기입니다. 다 같은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간혹 공식을 보다 보시면 px의 x가 px의 p가 대문자인 경우가 있고 소문자인 경우가 있는데 이때 그 확률 변수가 이산적일 때는 보통 p를 대문자로 쓰고 연속적일 때는 소문자로 쓴다고 합니다. 확률 분포표는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값에 대한 확률을 표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번에는 동전 두 개를 동시에 던진다고 해봅시다. 앞면의 개수를 확률 변수로 x 변수로 대응을 시킨다면 확률 분포표는 다음처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때 이처럼 확률 변수가 가지는 값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면, 즉 이산적이면 이산 확률 변수라고 부르고 연속적이면 연속 확률 변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연속 확률 변수는 가질 수 있는 값이 무한대이므로 표로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 식을 확률 분포 함수라고 합니다. 이산 확률 변수 또한 확률 분포 함수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때 이 이산 확률 변수와 연속 확률 변수에 따라 세분화됩니다. 이산 확률 변수도 확률 분포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는데 이를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확률 밀도 함수는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 함수를 나타냅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확률 질량 함수의 y축은 확률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값들이 확률을 나타내게 됩니다. 하지만 확률 밀도의 함수는 y축을 확률 밀도라고 합니다. 따라서 그래프 아래의 면적이 확률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맥시멈 라이클리후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라이클리후드란 데이터가 특정 분포로부터 나왔을 가능도를 뜻합니다. 데이터 x가 모수 세타를 가지는 확률 분포로부터 나왔을 가능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모수는 확률 분포의 특징을 나타내는 파라미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규 분포의 모수는 평균과 분산입니다.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션은 어떤 확률 변수에서 샘플링한 값들을 토대로 그 확률 변수의 모수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즉, 어떤 모수가 주어졌을 때 원하는 값들이 나올 가능도를 최대로 만드는 모수를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아래 그림처럼 1, 4, 5, 6, 9라는 샘플들이 있었을 때 이 샘플들이 이 빨간색 분포와 파란색 분포 중 어느 것에 더 가까운지를 찾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아래 예제는 빨간색 분포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다음은 베이지 룰입니다. 베이지 룰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비유가 농어와 연어의 분류라고 합니다. 저도 오늘 이 예시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낚시를 해서 잡은 물고기를 보고 농어인지 연어인지 맞춰야 한다고 해봅시다. 농어인지 연어인지 구분하는 기준은 피부의 밝기입니다. 이 정보를 통해서 저희는 농어인지 연어인지 맞추면 됩니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W는 물고기 종류, W1은 농어일 사건, W2는 연어일 사건, 그리고 X는 물고기 피부의 밝기라고 나타내고, 이를 바탕으로 그 피부의 밝기가 X일 때 농어일 확률을 이처럼 나타내고, 피부의 밝기가 X일 때 연어일 확률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를 가지고 저희는 농어의 확률이 농어의 확률이 연어의 확률보다 더 높으면 이 물고기는 농어라고 판단을 하고, 연어의 확률이 더 높다면 이 물고기는 연어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여기서 PWI 바 X, 이것을 사후 확률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후 확률을 어떻게 구할까요? 아직은 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PX바 WI는 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관찰을 통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농어와 연어를 충분히 잡아서 그 밝기 값들로 구한 확률 분포를 구해봅시다. 물고기의 피부색은 특정 RGB 값 하나로 구성된 게 아니라 조금씩 다른 여러 색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연속적입니다. 따라서 확률 밀도 함수를 구해봅시다. 이렇게 얻은 값들을 라이클리후드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대체로 농어의 피부 밝기가 연어보다 더 밝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라이클리후드 값으로 이 두 그래프의 교차점인 4.5를 기준으로 이거보다 밝으면은 농어고 더 어두우면 연어. 이렇게 분류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농어와 연어가 똑같은 비율로 바다에 살고 있다는 가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사전 확률이라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물고기의 피부 밝기 X가 주어졌을 때 그 물고기가 농어인지 연어인지 알기 위해서는 포스테리어 PWI 바 X를 알아야 합니다. 이 포스테리어를 바로 알 수 없기 때문에 관찰을 통해서 라이클리후드 PX 바 WI를 먼저 구합니다. 하지만 이 라이클리후드만으로는 포스테리어를 먼저 알 수 없습니다. 바로 바다에 살고 있는 농어와 연어의 비율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특정 밝기값 X에 대해서 연어의 라이클리후드가 농어의 라이클리후드보다 크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연어가 매우 희귀하다고 하면 우리는 이 물고기가 농어일 가능성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은 피부 밝기 X와 관계없이 애초에 농어가 잡힐 확률과 연어가 잡힐 확률을 알아야 합니다. 이 값을 우리는 프라이어라고 하며 말 그대로 사전 지식에 해당합니다. 농어와 연어 문제에서는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농어와 연어의 비율을 추정할 수 있지만 보통은 주어지거나 우리가 정해줘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어와 연어의 실제 비율을 모르는 경우 우리는 편의상 농어와 연어의 비율이 같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프라이어는 보통 우리가 사전 지식을 이용해서 정하는 값에 해당합니다. 이를 또다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포스테리어는 피부 밝기가 주어졌을 때 그 물고기가 농어일 확률 또는 연어일 확률입니다. 즉, 단서가 주어졌을 때 그 대상이 특정 클래스에 속할 확률입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하는 값입니다. 라이클리후드는 농어 또는 연어의 피부 밝기가 어느 정도로 분포되어 있는지의 정보입니다. 즉, 각 클래스에서 우리가 활용할 단서가 어떤 형태로 분포되어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포스테리어를 구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프라이어는 피부 밝기에 관계없이 농어와 연어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의 값입니다. 보통 사전 정보를 주어지거나 주어지지 않는다면
연구자의 사전 지식을 통해서 정해줘야 하는 값입니다. 본격적으로 베이지 룰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고등학교 때 배웠던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조건부 확률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P, A, B는 P의 A와 B의 교집합 확률이고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를 변형하면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공식에서 A 대신 WI를 B 대신 X를 넣으면 다음과 같은 공식이 됩니다. PWI 바 X는 PWI 더하기 PX분의 PX 바 I, 아니 WI가 됩니다. 여기서 이 값은 포스테리어, 저희가 구하고 싶은 값이 되는 거고, 이 값은 프라이어가 되고, 이것은 라이클리후드고, 이건 에비던스라고 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시 농어 연어의 문제로 돌아가 봅시다. 이 좌측은 농어와 연어의 피부 밝기 분포입니다. 즉, 라이클리후드, 이 분포를 뜻하는 거고, 오른쪽은 베이지 룰을 통해서 구한 피부 밝기에 따른 농어와 연어의 확률입니다. 여기 보시면 좌측의 그래프의 교차점은 4.5인데 우측의 그래프의 교차점은 3부분이 됩니다. 이는 연어가 더 희귀하다는 사전 정보, 프라이어가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엔트로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량. 정보량은 어떤 사건의 가치를 매겨서 숫자로 나타낸 것입니다.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면 그 사건의 가치는 낮아지고 드물게 발생한다면 그 사건의 가치는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빈번하게는 높은 확률로 발생하고 드물게는 낮은 확률로 발생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바탕으로 정보량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높은 확률로 발생할수록 그 정보의 가치는 낮아지니까 역수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전혀 관계없는 두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정보량을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관계없는 두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우리는 두 확률의 곱으로 나타낸다고 배웠습니다. 앞서 정의한 대로라면 이 곱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러나 사건 A에 대한 정보량과 사건 B에 대한 정보량이 있을 때 두 사건에 대한 정보량은 앞선 슬라이드처럼 곱하는 게 아니라 더하는 것이 더 직관적입니다. 따라서 전 슬라이드와 같이 정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요? 바로 로그를 취해주면 됩니다. 또한 로그를 취하면은 곱하기로 표현을 되었던 것을 더하기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경우의 수는 거듭 제곱에 따라서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전 두 개를 던진다고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확률은 앞면 뒷면 곱하기 2, 아니 앞면 뒷면 두 가지에서 2 곱하기 2가 됩니다. 그렇기에 로그를 취하면은 이러한 제곱, 거듭 제곱에 따라 증가하는 이런 정보를 선형적인 관계로 바꿀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정보량은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이 식을 정리하면 로그의 성질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확률 변수를 x라고 하고 A 사건에 대응되는 실수값을 x라고 했을 때 정보량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대값 역시 중고등학교 시절에 배운 개념인데요. 동전 한 개를 던져서 앞면이 나올 확률, 뒷면이 나올 확률을 나타낸 확률 분포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확률 변수 x에 대한 기대값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해서 1.5로 하는 값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식을 통해서 저희는 2x 플러스 1의 기대값도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었습니다. 앞서 말한 공식들을 일반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을 왜 설명하였냐면 바로 엔트로피는 정보량의 기대값이기 때문입니다. 기대값 공식의 fx에 아까 정의한 정보량을 대입한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게 바로 엔트로피이고, 엔트로피는 각 레이블들의 확률 분포 함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로스 엔트로피는 우리가 로스 함수로도 배웠었습니다. 이를 좀 더 확률적으로 바라보겠습니다. 크로스 엔트로피는 실제 분포를 가정 후에 예측한 분포에 따른 정보 획득의 유용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즉, P라는 분포와 Q라는 분포 사이의 엔트로피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엔트로피는 이 중간식처럼 나타낼 수 있지만 우측의 식처럼 또 자주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 공식은 어떻게 전환이 되었냐면, 예를 들어서 이 그래프와 같은 데이터가 있다고 합시다. x1부터 x10까지의 변수가 있고 각각 이산적인 확률값을 가지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이 확률값들은 다 더하면 1이 되는 그러한 분포입니다. 이때 크로스 엔트로피는 다음과 같습니다. x1의 정보량부터 x10의 정보량을 더합니다. 근데 여기서 단순한 수학적 트릭을 사용을 해서 이것들을 n번 더하고 n번 나눈다고 n번 나눕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 x1 이것들을 똑같이 n번 더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변수가 끝까지 있으니까 n이 10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 식에서 x2부터 x10까지의 엔트로피를 더한 것은 아까 제가 이 분포는 이산적인 확률 분포이기 때문에 이산적이고 유한적인 확률 분포이기 때문에 이 확률 값들을 다 더하면은 1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x2부터 x10까지의 엔트로피 합을 이 1-px1 이런 식으로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식이 이 수식입니다. 마지막으로 K의 다이버전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K의 다이버전스에서 KL은 사람의 이름이고요. K의 다이버전스는 두 확률 분포의 차이를 계산하는 함수입니다. 어떤 이상적인 분포에 대해 그 분포를 근사하는 다른 분포를 사용해 샘플링을 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정보 엔트로피 차이를 계산합니다. 공식으로 나타내면 다음처럼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산적일 때는 시그마로 나타내고 연속적일 때는 적선을 통해 구합니다. 이 K의 다이버전스는 P에 대한 Q의 크로스 엔트로피에서 P에 대한 Q의 크로스 엔트로피에서 P의 엔트로피를 뺀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 로그의 성질을 통해서 이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K의 다이버전스 특징을 설명드리고 세미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음수의 값을 가지지 않습니다. 크로스 엔트로피에서 엔트로피를 뺀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0 이상의 값을 가집니다. 수학적으로는 깁스 부등식을 활용하여 증명할 수 있다고 하는데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K의 다이버전스의 값이 0이 나와 확률 분포 P와 Q가 같다는 것은 동치입니다. 두 확률 분포의 모든 데이터가 다 동일할 때는 K의 다이버전스의 값이 0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대칭적입니다. 그 K의 다이버전스의 P와 Q의 순서가 바뀌면은 그 값이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거리 개념이 아닙니다. K의 다이버전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시, 실제 분포가 P가 됩니다. 네.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오늘은 딱 개념만 설명드리는 것도 딱딱해서 개연성이 없을 수도 있는데 차차 후에 발표를 통해서 더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